우리가 한번 풀어볼 질문은요, 또 이 고뇌의 그 바다를 일으키는 또 심각한 문제인데, 여러분 이 1000페이지 넘는 책들을 읽을까요 말까요? 이른바 그 벽돌책들이죠. 벽돌책들. 자, 여기도 보입니다. 자, 이런 벽돌책 보이고요. 이것도 있네. 이 벽돌책. 자, 이런 책들 보면은 이게 무슨 책이 아니라 무슨 가구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너무 묵직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거는 책방에 있으면은 사게 안 되고, 일단 어쩌다 누가 저런 걸 선물로 주게 되면 선물로 준 사람이 미워지고, 그 다음에 들어온 책을 갖고 이걸 차마 읽을 수는 없으니까 벽에 꽂아 놓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가구가 돼갖고 장소만 차지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 읽고 산다. 1000페이지 남는 책은 안 읽고 산다. 이렇게 사는데, 이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지적인 대화를 함에 있어서 넓고 얇은 수준을 절대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담 스미스, 그럼 보이지 않는 선, 그 다음에 프로이트, 그러면 꿈의 해석, 무의식, 그 다음에 아놀드 토인비, 그럼 도전과 응전 딱 얘기만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파블로프의 개도 아니고, 그러면은 얘기를 할 때 뭐 좀 있어 보이거나 이럴 때 이렇게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이거 이상의 뭐가 있단 말인가 하면서 자기 공허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 1000페이지짜리 책들 이제 애물단지예요. 자, 이 블록 격파하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오늘 무료로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 합니다. 물론 1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해서 모든 책들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제가 별로 문제 삼고 싶지 않은 책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주 긴 역사책인데, 이를테면 고대 로마 때부터 중세가 망할 때까지의 한 1000년 동안을 쭉 쓴 역사책은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냥 읽는 거죠. 근데 이런 책은 굳이 처음에 한 번 다 안 보신다 하더라도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시면 되니까 요거 예외입니다. 두 번째는 소설책 중에 긴 것들 있죠.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라든가 장 크리스토프라든가 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것도 뭐 어쩌겠어요. 소설책인데 읽다가 재밌으면 끝까지 읽는 거고 재미없으면 집어 던지는 거죠. 문제가 되는 책들은 이른바 논고라고 불리는 책들입니다. 논고는 영어로 treatise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하나의 주제를 놓고서 확실한 자기의 주장을 평이하고 명쾌한 논리적인 구조로 설명하고 설득하는 종류의 책들을 우리가 논고, 트리티즈라고 합니다. 이런 책들의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되죠. 이거는 1000페이지 전체를 다 읽어야 뭔가 평가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뭐 여기저기 뜨문뜨문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밌는 데만 골라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 1000페이지짜리 이 바위돌을 어떻게 격파할 것인가, 이 논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제 노하우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블록을 제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여기 보이시는 요 책인데요, 이게 아놀드 토인비라고 다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쓴 그 유명한 책 역사의 연구입니다. 이 책이 1권 2권으로 되어 있는데 합쳐서 1050페이지예요 그래서 이 벽돌책을 어떻게 한번 격파해 볼 것이냐, 요겁니다. 저는 이 책을 굳이 이렇게 선택하고 권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이 책의 원저가 원래 책 10권입니다. 그래서 이 1000페이지짜리 축약본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니까 거기다 뒤에 아주 짧게 몇십 페이지로 또 요약본도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이 책 갖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방법은 이렇게 3개의 단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명칭은 구멍 뚫기고요, 두 번째 단계의 명칭은 주마간산이고요, 세 번째 단계의 명칭은 재회의 시간, 뭐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멍 뚫기 단계부터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큰 바위돌을 갖다가 쪼개야 될 때가 있죠. 이렇게 산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쪼개는지 혹시 보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큰 바위를 2개로 쪼갠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톱으로 썰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커다란 정이나 이런 쇠 이런 모루 같은 걸로요, 구멍을 한 3군데 뚫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멍을 3군데 뚫어 놓으면요, 그 구멍과 구멍 사이에 계속 바위가 갈라지면서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커다란 바위가 두 쪽으로 쩍 하고 갈라집니다.
자, 이 블록 책들, 1000페이지 넘는 책들을 하나의 바윗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바윗돌 가지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사포로 문질러 가지고서 이걸 없애겠다 이게 생각하면 이게 어느 세월에 이게 바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중요한 급소 몇 군데다가 이렇게 굵직하게 구멍을 한 3개 뚫는 게 중요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이 1000페이지짜리 책 처음부터 한 번에 다 읽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3챕터만 고르세요. 그거를 정독하고 아주 주의 집중해서 읽어주시면은 그게 첫 번째 단계 구멍 뚫기가 됩니다. 첫 번째 구멍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서론입니다. 그 서론 부분의 목적은 다 그 1000페이지 되는 방대한 분량의 중심 주장이 뭐고 자기의 논리적 구조는 뭐고 그걸 어떻게 몇 챕터로 구성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는 기능을 하는 게 다 1장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이걸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고 1000페이지짜리 책을 쓰는 그런 좀 미친 저자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장을 갖다가 꼼꼼하게 생각 많이 하면서 정독을 하시면은 이 책 전체를 조감할 수 있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1장 서론을 읽으실 때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노트를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이 글을 에세이를 하나 쓰셔야 됩니다. 자, 이 에세이는 첫 번째 그 1장 서론 내용에 대한 요약이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자기의 감상이나 느낀 바, 생각나는 바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야 되고, 세 번째 의문점이나 비판점이나 반론 같은 거, 거부감 이런 거 솔직하게 기탄 없이 쓰시는 그런 글을 하나 쓰십시오. 이 글은 어디에 제출하는 글도 아니고 누구 보여주는 글도 아니고 일기 같은 거니까 개발세발 쓰셔도 되고 아주 그 거칠고 형편없는 글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1장 읽으신 다음에 꼭 이 글을 작성을 하십시오. 또 첫 번째 챕터에다가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제 다른 두 챕터를 어떻게 선정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아주 살떨리고 중요한 지점인데, 이때 제가 여러분 걱정하시는 걸 풀어드리기 위해서 2가지 점을 좀 환기시켜 드릴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저자만큼 박식한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이 1000페이지짜리 책을 쓴 아놀드 토인비라든가 제러드 다이아몬드 같은 박식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이기는 거지 이 책을 전부 다 풍부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런 걱정을 우선 때려치십시오. 그냥 소박하게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으시면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두실 게, 여러분 산이 있으면 말입니다, 그 산에 오르는 등산로가 여러 개가 있죠. 산이 크고 웅장하고 높을수록 등산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첫 번째 구멍은 서론에 뚫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나머지 2개의 구멍이 어디에 뚫리느냐,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그 사람의 관심사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의 지적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기에게 맞는 등산로를 고르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이 2개의 챕터가 나한테 맞는 2개의 구멍은 어디냐, 요걸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그 2개를 선별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2개 정도의 패턴으로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종류의 독자들은요, 이 1000페이지짜리 책의 내용 자체에 관심이 있고 저자의 사상 자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론에서 제시된 바의 논리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다음에 뭔가 좀 논리적인 허점이 있다라든가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챕터 2개를 고르셔야 됩니다. 반면에 그 책의 저자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다기보다도 이를테면 뭐 국제정치라든가 전쟁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자기 관심사가 있어서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은 자기 관심사에 맞춰서 2개의 구멍을 뚫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 토인비 책을 가지고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토인비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한번 이렇게 생겼다가 문명이 쇠퇴한 다음에는 3개의 계급이 나타난대요. 지배 엘리트가 나타나고 내적 프롤레타리아, 외적 프롤레타리아가 나타나서 세계 국가가 생겼다가 세계 교회가 생겼다가 그 다음에 야만족들의 침입으로 영웅시대가 나타났다가 역사는 이렇게 전개된다, 이런 얘기를 서론에서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2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죠. 첫 번째 종류, 토인비에 관심이 많고 역사 철학 자체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의 논리가 어떻게 가능한 거야? 이거 좀 비약이 있는 거 아니야? 문명에서 왜 이런 시대로 넘어간다는 거야?
이런 분들은 1장을 읽으신 다음에 바로 5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5장에 보면은 문명의 해체라는 장이 있는데 거기서 그 논리가 좀 더 풍부하게 전개가 됩니다. 5장을 읽으면 충격을 받게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요즘 역사가들처럼 어떤 지리적, 경제적인, 물질적인 요소로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정신사적인, 문화사적인 논리에 굉장히 많이 기대고 있거든요. 그걸 보신 사람들은 그러면 요 장 다음에 세 번째 장을 뭘로 하는 게 좋으냐? 11장에 보면은 역사의 법칙과 자유라고 하는 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토인비가 가지고 있는 역사 철학이 전개가 되어 있거든요. 요 사람들은 이렇게 1장, 5장, 11장 이렇게 구멍을 뚫어야 되겠죠. 자, 근데 반면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냉전이 끝난 다음에, 소련이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한 국민 국가인가 아니면은 세계 국가인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토인비 얘기를 보면서 세계 국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이럴 수가 있죠. 이런 바로 6장으로 가십시오. 세계 국가로 바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그리스의 몰락을 이어받아 가지고 생겨났는가를 보신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에 바로 관심사는 이런 분들은 이럴 수 있죠. 요즘 보면은 미국 제국이 무너지고 중국과 러시아 같은 야만족들이 지금 막 침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좀 삘이 꽂힌다 싶으실 수 있죠. 그럼 바로 8장 영웅시대, 야만족들의 침입으로 해서 벌어지는 영웅시대장으로 바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런 분들은 1장, 6장, 8장에 3개의 구멍을 뚫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3개의 구멍을 뚫으신 다음에 그래서 이 3개의 챕터는 정독을 하십시오. 정독을 하시고 2개 챕터를 더 읽으신 다음에 하실 일이 있습니다. 서론 읽으신 다음에 여러분 쓰셨던 노트 있죠? 여러분 감상문. 그 여러분 스스로의 감상문으로 되돌아가서 그걸 수정하고 보완하고 확대해 보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계, 구멍 뚫기의 단계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주마간산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주마간산이라는 거는 그 말을 타면서 멀리 있는 산을 이렇게 본다 뭐 이런 그 사자성어잖아요. 근데 그 요즘 말로 하자면은 이건 너무 옛날 감성이니까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 뭐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 단계는요, 그 3개의 챕터를 빼고 나머지 읽지 않은 부분 있죠? 이거를, 자, 기억하세요.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강도로 한 번에 읽는 겁니다. 다시,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마간산이나 차창밖 풍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KTX 타고 이렇게 쭉 창밖의 풍경을 볼 때는요, 차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어느 한 부분을 더 자세히 볼 수도 없고요. 또 어느 한 부분을 안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쭉 해서 가게 됩니다. 그 3개의 챕터를 뺀 나머지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읽는 겁니다. 이때 그 속도와 강도는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책 일주일 안에 읽고 그 리포트 써내야 된다. 대학원생들 그런 경우 많죠. 벽돌책 쓰고 일주일 안에 뭘 해야 된다. 그냥 KTX 타고 달리는 거죠, 뭐. 근데 이번에 방학에 내가 요 책 하나 뭐 끝장을 내겠다 이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틀어 박혀가지고 이렇게 좀 느린 속도와 강한 강도를 읽어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속도와 강도는 조절이 가능합니다만은 그 읽는 중간에는 한 큐입니다. 한 번에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강도로 읽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해나가시다 보면은 그 중간에 여러 난점들이 있습니다. 바윗돌도 있고 사이렌처럼 나를 유혹하는 그 존재도 있고 뭐 등등 있는데 여기에 마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쭉 가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읽다 보면은 자기가 도통 모르겠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글로 국자라고 쓰는데 그래 네 팔뚝 굵으시다 라는 거의 준말이에요. 나는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읽으세요. 모르더라도 아까 말한 주마간산이니까 글자만 읽더라도 전혀 모르겠는 이야기도 읽으세요. 이해 못하셔도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을 이제 괴롭힐 수 있는 거는 너무 지루한 얘기. 뭐 이렇게 신경 써서 읽으면은 뭐 이해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관심사와 너무 멀어갖고 지루한 얘기들 있죠. 뭐 고대 로마 때 뭐 미트라교가 어쩌고 뭐 종교 제의가 어쩌고 어쩌라고 막 이런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 뛰어넘지 마세요. 주마간산, 자, 차창밖 풍경입니다.
꼼짝없이 보십시오. 그냥 당하십시오. 요게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우리가 국자라고 써놨죠. 요건 내가 이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두 번째는 지루한 부분. 이건 또 지루한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세 번째가 문제인데, 사이렌입니다. 하다 보면은 앞에 세 챕터를 열심히 읽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일정한 문제의식이 생겼거든요. 그거에 좀 직결된다 싶은 부분들이 있으면 하고 눈에 들어오고 도들새김으로 들어오게 돼요. 그럼 여기서 속도하고 강도의 그 균형이 깨지고 갑자기 막 여기서부터 정독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이러는데,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못 읽어요. 이러면 이제 길을 잃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중요하긴 중요한데, 자,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지, 이게 붙여놓는 그런 것들 많죠. 이제 그 보조기구들. 이걸 통해서 중요한 부분 해가지고 표시를 해 놓아서 붙여놓고 넘어가십시오. 여기 붙들리면 또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지루한 부분, 너무 재미있고 흥미가는 부분, 어디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한 번에 일정한 속도와 강도로 쭉 읽으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여러분이 썼던 그 첫 번째 글들 있죠? 그 한 번 수정 보완 확대했던 처음에 그 개발세발 에세이, 거길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또 수정 보완 확대할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예, 이 주마간산 단계까지 하시면은요, 여러분 이제 바위 쪼갠 겁니다. 이거를 한 번에, 바위를 쪼갤 때 이게 한 번에 쪼개야 됩니다. 중간에 길을 읽으시면 시간이 또 늘어지고 이리 새고 저리 새고 산속에서 길을 잃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마간산을 하면 바위가 쪼개졌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왜냐면은 재회의 시간인데 다시 서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결론도 같이 읽으세요. 지금 처음에 한 것처럼 구멍 3개를 뚫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쪼개고 다시 서론과 결론을 읽어보시면요, 처음에 여러분이 서론과 결론을 읽을 때 하고는 전혀 다른 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혀 이해가 가지가 않던 얘기들도 쏙쏙 들어오게 되고, 아니 이게 내가 처음에 읽었었던 그 글인가 싶을 정도로 서론과 결론이 다를 거예요. 그럼 그걸 보신 다음에 여러분이 왜 개발세발로 시작했던 감상문 있죠? 그걸로 다시 돌아가서 최종 수정을 합니다. 다시 수정하고 보완하고 확장해 보세요. 그러면 한 편의 글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글이 바로 여러분이 그 1000페이지짜리 벽돌을 격파한 결과물이 됩니다. 그 글을 여러분이 간직하시면 그 책을 여러분 읽으신 겁니다. 아까 그 주마간산 부분에서 조금 의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 재미있는 부분이 있으면 또 열심히 읽어야지 왜 계속 그거 눈 이렇게 감아버리고 이렇게 쭉 나가라는 거냐, 이런 말씀을,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아주 큰 산들은 등산로도 많지만은 길을 잃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길이 아니라서 가다 보면은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 있는데, 1000페이지가 넘는 저작들은 항상 발생하는 문제가 읽는 사람마다 길을 읽어가지고 그 책에 대해서 얘기가 다 달라져요. 가령 지금 아놀드 토인비 이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거기서 가장 악명 높은 저작이 아마 막스의 자본론 같은 책이겠죠. 도대체 읽고 나서 사람마다 다른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공이 좀 깊고 이렇게 좀 지적으로 아주 이게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길 잃어도 막 계곡으로 바위 타고 해서 지 길을 찾아가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길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그래서 길을 잃고 해버립니다.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저 산은 내게 오지 말라 하네 하면서 그냥 우울하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 나쁜 거는 이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이렇게 해서 책을 조금 이렇게 깔짝깔짝한 사람들끼리 서로 전혀 다른 얘기를 하면서 혼란만 일으키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000페이지가 되는 책은 일단 정상으로 한번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지정량 하듯이 한번 자기 페이스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쪼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방법의 핵심을 아주 간마디로 요약하자면요, 구멍 3개를 뚫어서 자기의 코스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일도양단입니다. 한 번에 쪼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하면 여러분이 정상에 올라서시게 되는데, 여러분 나름의 방법으로 정상에 올라서시게 되는데, 그 다음에 결론하고 서론을 보는 게 정상에서 할 일이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면은 그 책을 다 소화한 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다음부터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산으로 올라가서 맨 정상에 서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등산로로 내려갈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칼바위 쪽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저쪽으로 돌아 내려갈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이 좀 더 거기서 어떤 지적 자극을 느끼셨다면은 토인비를 더 깊게 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까 꽃표 했던 부분이 있죠. 아, 여기 정말 흥미롭다.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더 많은 챕터를 발견하면서 그 책을 한 번, 두 번 계속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산 꼭대기에 올라와 보니까 이 산은 아닌 게 비어 싶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산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래서 더 빨리 산에서 내려올지 아니면 이 산 안으로 어떻게 더 깊이 들어갈 것인지 등산로의 선택을 그 다음에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1000페이지짜리 책 읽기 중요시 하는지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에이브람 링컨이라는 유명한 그 미국의 대통령이 있었죠. 그 사람이 선출될 때는 텔레비도 없었고 신문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링컨하고 상대쪽 후보하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떡갈나무 아래에서 그냥 직접 토론을 했대요. 한 번 토론에 걸리는 시간이 3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 꼼짝하지 않고 그 얘기를 다 들었대요. 그런데 오늘날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될 때 텔레비의 그 선거 광고가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5초였습니다. 그럼 3시간 동안 토론해서 나온 민주주의랑 15초의 정치 광고로 선출된 대통령이랑 여기서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질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또 어떤 철학자는 이런 얘기 하더군요. 텔레비전을 하루에 3시간 이상 보는 사람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을 절대로 다 끝까지 읽을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말 맞습니다. 제가 몸으로 한번 실천해 본 적이 있죠. 지금처럼 세상이 복잡해지고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 싶을 때는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정리해 준 것, 넓고 얇게 지적인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자기 길을 찾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0페이지짜리 책도 과감하게 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서 부족하지만 제 노하우를 한번 여러 번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전달 드린 거 짧은 시간이고 공짜로 드린 거니까는 이거 허접한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나름대로 몇십 년 노력이 집약된 거니까 이제부터 용기를 가지시고 1000페이지짜리 책도 과감하게 도전하시고 자기의 자양분이 되는 지식들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자신 있는 독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책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호시탐탐 스탠바이 계속 구독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